저번 영상에서는 손톱의 길이를 조정하고 쉐입을 잡은 후 굳은 살을 제거해 주었어요. 이제 이번 푸셔와 니퍼를 이용하여 큐티클 케어에 들어가기 앞서 큐티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큐티클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두꺼운 큐티클과 얇게 펼쳐져 있는 얇은 큐티클, 밀어내야만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보이지 않는 큐티클이 있어요. 손톱의 옆모습을 확대해 봤을 때 두꺼운 큐티클, 얇은 큐티클, 보이지 않는 큐티클이 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고 컬러링에 들어가게 되면 컬러가 이 큐티클들을 감싸면서 고르게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큐티클이 있던 층 그대로 컬러가 올라가게 되고 단층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컬러링을 할 때 이 단층이 생기지 않도록 큐티클을 밀어주는 거예요. 깨끗해진 손톱 위에 컬러를 바르게 되면 이렇게 층이 없이 고르게 컬러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큐티클을 제설차가 밀어냈는데요. 이 제설차의 역할을 푸셔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푸셔가 밀어낸 큐티클을 잘라서 제거해주는 것이 니퍼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퍼보다는 푸셔가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에요. 푸셔의 역할은 큐티클 밀어내기입니다. 좋은 푸셔는 푸셔의 날이 너무 무디지도 푸셔의 날이 너무 서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푸셔의 날이 너무 무디면 푸셔의 역할인 큐티클 밀어내기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푸셔의 날이 너무 서있다면 큐티클뿐 아니라 나의 자연 네일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서 나오는 제품들이 전문가용 제품들이고 전문가용 제품들은 당연히 가격대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대에서 푸셔를 고를 때는 푸셔의 날이 너무 무딘 것보다는 차라리 날이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무딘 것은 보완하는 방법이 없지만 날이 서 있는 것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해요. 푸셔를 잡는 방법은 집게손가락으로 푸셔를 잡고 가운데 손가락을 푸셔 아래로 해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혹은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푸셔를 너무 세우지도 너무 눕히지도 않은 약 45도 각도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큐티클은 어디까지 밀어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띠처럼 둘러진 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프지 않은데 이 아프지 않은 부분은 전부 제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큐티클은 손가락마다 제각각이겠지만 이 손가락의 큐티클은 1mm 정도로 아주 얇아 보여요. 이 큐티클을 제거하게 되면 컬러링할 면적이 1mm 늘어나게 돼요. 면적이 아주 조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밀어서 제거하실 필요는 없는 손가락이에요. 이 1mm 정도 되는 큐티클을 제거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그 아래로 보이지 않는 큐티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푸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서부터 보이지 않는 큐티클들이 있어요. 이 손가락의 큐티클은 2mm 정도 돼요. 이 큐티클을 끝까지 밀어내서 제거해 주시게 되면 컬러를 바를 면적이 2mm 늘어나게 돼요. 큐티클이 없는 부분까지 바르던지 큐티클을 다 밀어내고 바르던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정답은 없어요. 다만 큐티클을 피해서 바르겠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큐티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푸셔 작업은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푸셔를 사용하는 이유가 컬러링 시 단층이 생기지 않도록 손톱 위에 큐티클들을 밀어서 치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푸셔를 어디까지 밀어요? 라는 질문에는 컬러링할 부분까지는 푸셔 작업을 해주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셔를 사용하실 때는 푸셔가 손톱에 닿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푸셔의 날이 큐티클에 닿지 않으면 큐티클은 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드를 푸셔 작업할 때는 푸셔의 날이 큐티클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푸셔를 충분히 기울여 주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코너 부분이에요. 이 코너 부분을 푸셔 때 제대로 작업해주지 않으면 니퍼 작업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푸셔의 모서리를 활용해서 코너까지 확실하게 큐티클을 밀어주세요. 반대편 코너를 할 때는 반대편 푸셔의 모서리로 밀어주세요. 푸셔 작업을 할 때는 나의 자연 네일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힘을 줘서 밀어주시면 되고 큐티클을 끝까지 밀어낼 때 나의 살이 너무 무리하게 들리는 느낌이 들어선 안 돼요. 푸셔 작업을 할 때 푸셔 잡은 손은 공중에 둥둥 떠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푸셔를 잡은 손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필요해요.
그것이 다른 손이 되었던 바닥이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딘가에는 반드시 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편한 곳에다 지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톱의 옆모습을 보시면 살이 있고 큐티클들이 펼쳐져 있어요. 이걸 푸셔 작업해서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진 큐티클을 보면 다른 큐티클들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손톱과 큐티클의 바닥이 분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니퍼로 밀어낸 큐티클을 제거해도 이 부분은 바닥과 찰싹 붙어있기 때문에 쥐업하면서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내게 되고, 상처를 내지는 않더라도 깔끔하게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푸셔로 확실하게 밀어주셔야 하는데, 푸셔의 둥근 부분을 이용해서 밀어내려고 하다 보면 살이 무리하게 뒤로 밀리게 되고 살과 손톱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세균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일아트를 할 때 최악의 상황은 네일아트가 예쁘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치는 거예요. 항상 다치지 않는 것을 1순위에 두고 작업해주세요. 푸셔의 둥근 부분을 이용하면 손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푸셔 반대편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살에 무리 없이 바닥과 큐티클이 분리가 되게 돼요. 그럼 그 부분을 니퍼로 제거해주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낸 큐티클들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니퍼 작업으로 제거해주는 거예요. 손톱 위에 큐티클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이 큐티클은 손톱에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큐티클 리무버는 빨리 마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리무버 위에 큐티클 오일을 함께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클 리무버가 마르는 시간을 오일이 조금은 늦춰주게 돼요. 이렇게 힘이 없어진 큐티클을 푸셔를 이용해서 밀어줬어요. 그리고 한 손가락씩 니퍼 작업을 해주는 동안 틈틈이 리무버와 오일을 발라주지 않는다면 방치되어 있던 손가락에 큐티클 리무버와 오일이 마르게 되고, 그럼 다시 단단해진 큐티클이 손톱에 달라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니퍼 작업을 하는 동안 방치되어 있는 다른 손가락에 리무버가 마르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해요. 이제 밀어낸 큐티클을 한 손가락씩 니퍼 작업할 거예요. 원리만 안다면 니퍼 작업은 다치지 않고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니퍼의 날을 살의 끝지점에 갖다 댈게요. 살의 끝지점은 손톱이 끝나는 지점 혹은 살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니퍼의 날을 갖다 댄 후에 옆으로 살짝 밀어주면 푸셔 작업으로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큐티클이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살과 손톱 사이에 이 큐티클을 니퍼를 대고 밀어주게 되면 바닥과 떨어져 있는 큐티클이 이렇게 들려요. 그때 니퍼의 반대날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때 살 끝에 갖다 댄 니퍼의 날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다 보면 니퍼가 이탈되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움직이지 않게만 고정해 주시고 다른 니퍼의 날이 고정되어 있는 날을 만나러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큐티클이 잘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라인을 따라 날을 고정시키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한 줄을 떼어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잘하게 큐티클들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도 방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원리는 같지만 조금은 달라요. 우선 날의 소량만 이용해서 고정할 거고, 날을 아주 조금만 벌려줄 거예요. 날 안에 살이 들어올 때 다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벌어진 틈이 작으면 살이 들어올 수가 없고 살이 들어오지 않으니 다치지 않겠죠. 이제 날의 끝부분을 살의 끝지점에 가져다 댈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살짝 옆으로 밀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젤네일에 필요한 스타트 도구는 샵 7번 영상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해당 영상의 끝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니퍼와 푸셔를 소독용 에탄올을 스프레이 분사하여 소독해주세요. 저번 영상에서 손톱에 쉐입을 잡아줬는데요. 쉐입을 잡을 때 사용됐던 바닥의 키친타올은 교체 안하고 그대로 이어서 작업하셔도 돼요.
큐티클 리무버를 살에 발라서 큐티클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줄게요. 리무버를 바른 후에는 리무버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큐티클 오일을 발라줄게요. 리무버와 오일을 발라준 후에 소독된 푸셔의 둥근 부분으로 큐티클을 밀어줄게요. 푸셔를 충분히 기울여서 사이드 큐티클을 확실히 밀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제대로 푸셔의 날이 닿고 있는지 신경 써가면서 밀어주세요. 푸셔의 날이 큐티클을 밀면서 지나가지만 자연 네일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푸셔 작업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컬러링을 할 때 사이드가 일자로 깔끔하게 발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큐티클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푸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니퍼 작업 때도 힘들고 컬러도 예쁘게 발라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큐티클을 밀어내주세요. 리무버와 오일을 바른 손가락에 둥근 부분으로 푸셔 작업을 끝냈다면 이제 푸셔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긁어주세요. 뾰족한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긁어낼 때는 두꺼운 큐티클 아래에 푸셔의 둥근 부분이 미처 밀어내지 못한 큐티클들을 긁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살에 통증이 느껴져선 안 됩니다. 리무버와 오일을 바른 손에 푸셔 작업이 끝났다면 이어서 니퍼 작업을 해볼게요. 니퍼 작업에 들어갈 손가락만 물티슈를 이용해서 리무버와 오일을 닦아내주세요. 앞서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푸셔의 날을 살 끝에 갖다 대서 밀어준 후 잘라주세요. 니퍼의 날을 이 라인에 대고 잘라주시면 되는데 니퍼의 날을 라인에 가져다 댔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통증이 안 느껴지는 부위에다가 날을 다시 가져다 대셔야 해요. 대고 밀고 자르고 대고 밀고 자르고 대고 밀고 자르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터치는 크게 한 줄 잘라내 줄게요. 두 번째 터치 때는 니퍼의 날을 조금만 열어서 자잘하게 남아있는 큐티클들을 제거해 줄게요. 그래도 이렇게 자잘하게 큐티클들이 남아있는 게 보여요. 이제 세 번째 터치는 보면서 자른다기보다는 그냥 자르는 거예요. 니퍼의 날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조금만 열어서 니퍼 날의 바깥면으로 살의 둔턱을 살짝 민 후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한 손가락에 니퍼 작업을 끝냈다면 엄지손가락에 물티슈를 감아서 손톱과 살이 닿아있는 경계면을 긁어주듯이 닦아주세요. 물티슈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푸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갈 손가락에 묻은 리무버와 오일을 닦아내주세요. 만약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 손가락에 리무버와 오일이 말라있다면 리무버와 오일을 다시 발라주세요. 리무버와 오일을 바를 때 5손가락 전부 바르고 작업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입문 단계이다 보니까 속도가 당연히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세 손가락에만 리무버와 오일을 바르신 후에 푸셔와 니퍼 작업 해주시고 푸셔와 니퍼 작업이 끝났다면 나머지 두 손가락에 리무버와 오일을 발라 푸셔와 니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손도 똑같이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니퍼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큐티클은 금방 다시 자라나오기 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일아트를 끝내고 큐티클 오일로 관리를 해주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퍼 작업은 최대 3번까지만 터치해주세요. 한쪽 손에 푸셔와 니퍼 작업을 끝냈다면 다른 손에도 푸셔와 니퍼 작업이 들어갈 건데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푸셔를 잡을 경우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자연 네일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서 작업해 주시면 자연 네일이 손상되지 않게 푸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양쪽 손 모두 푸셔와 니퍼 작업을 끝마쳤어요. 저번 영상에서 쉐입을 잡은 후에 이런 식으로 찌꺼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찌꺼기들은 꼼꼼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데 제거하지 않고 컬러링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 그대로 컬러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까지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샌딩바의 부드러운 부분을 손톱 아래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갈아주시는데 손톱이 짧을수록 샌딩바에 이탈이 많기 때문에 이 작업은 손톱이 짧을수록 어려워요. 손톱 찌꺼기가 보이던 보이지 않던 간에 모든 손가락을 다 작업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지저분하게 남아있던 손톱 찌꺼기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돼요. 그 상태 그대로 샌딩바가 손톱 사이드에 확실하게 닿도록 해서 2번 쓸어주세요. 샌딩바의 부드러운 부분을 이용하여 표면 정리할 때는 이 정도만 해주세요. 절대 표면 정리를 많이 하지 않아요. 적은 횟수 터치하더라도 샌딩바가 손톱에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밀어주세요. 샌딩바를 이용해서 쉐입 잡기 후 남아있던 손톱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 정리를 해준 후에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먼지를 털어내주세요. 큐티클 케어 작업이 다 끝났고 그럼 이제 컬러링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큐티클 케어 준비물과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키친타올은 저번 영상에서 쉐입을 잡을 때 바닥에 사용된 키친타올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깨끗한 거로 교체하셔도 돼요. 저는 교체 안하고 그대로 사용했어요. 니퍼와 푸셔를 커팅된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소독용 에탄올을 스프레이 분사하여 소독해줬어요. 손가락에 리무버와 오일을 바른 후 푸셔의 둥근 부분을 이용하여 큐티클을 밀어내주고 푸셔의 뾰족한 부분으로 푸셔의 둥근 부분이 밀어내지 못한 큐티클을 긁어줬어요. 니퍼를 작업할 손가락만 물티슈를 이용하여 리무버와 오일을 닦아내주고 니퍼를 이용하여 큐티클을 잘라내줬어요. 엄지손가락에 물티슈를 감아서 니퍼 작업을 끝낸 손가락에 손톱과 살의 경계면을 긁어주듯이 닦아주면서 물티슈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푸셔 작업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갈 손가락에 묻은 리무버와 오일을 닦아주고 니퍼 작업해주었어요. 리무버와 오일을 바른 손에 푸셔와 니퍼 작업을 끝내고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손가락에 리무버와 오일을 발라 지금 한 작업을 그대로 반복해줘서 모든 손가락에 푸셔와 니퍼 작업을 끝내주었어요. 양손 모두 푸셔와 니퍼 작업을 끝내고 샌딩바의 부드러운 면을 손톱 아래로 넣고 손톱 찌꺼기를 제거한 후 손톱의 표면 정리를 해주었어요. 양손 모두 샌딩바 작업을 끝내고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먼지를 털어내줬어요. 큐티클 케어 작업이 끝났고 다음 영상에서는 베이스 젤, 컬러 젤, 탑 젤을 이용하여 컬러링을 해보도록 할게요.